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일단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 계정별로 볼 건데 일단 재무 상태표에 자산의 어디죠?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 유동자산. 자, 우리 계정들을 이제 공부할 때 이 계정이 어디에 어느 재무제표에 어디에 있는 건지를 항상 머릿속에 넣으세요. 알겠죠? 얘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녀석입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크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현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현금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화폐와 같은 통화죠, 그죠? 통화. 그 다음에 수표. 그 다음에 뭐 우편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요구 불예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예금이랑 그 다음에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자, 당좌 예금은 은행에서 만드는 통장이랑 같은데 무엇을 발행할 수 있다고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었죠, 그죠? 자, 현금성 자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금융자산 중에 채무형이랑 주식형, 지분형, 지분형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채무형에는 뭐 있었죠? 국채, 공채, 또 뭐 있었어요? 사채, 그지? 지분형은 주식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때 말했는데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녀석만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국채를 샀는데 만기가 3개월 초과해서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취득 시의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요거 개념 문제로 가끔씩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일단은 어떤 계정 항목이 있는지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에 보시면 여기 금융자산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볼 거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채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봤고,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다양하게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당좌 차월이었어요. 당좌 차월. 자,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뭘로 인식이 된다고 했죠? 당좌 차월. 예금, 당좌 예금에 돈이 없는데도 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뭐? 단기 차입금. 부채 중에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근데 지난 시간에 한 친구가 좋은 질문 해줬어요. 우리 당좌 차월은 이제 단기 차입금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IFRS 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난 시간의 내용 보시면 당좌 차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당좌 차월 일단은 예금을 65만 원 예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 9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 2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원래는 요거 회계 처리 비품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했죠? 당좌 예금 90만 원 했잖아요. 그죠? 자, 당좌 예금 9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기업에 따라서는요, 이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 되는 것을 매번 당좌 차월로 계속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기말에 딱 한 번 당좌 예금의 잔액을 보고 당좌 차월을 인식해주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지금 당좌 예금이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금했던 거는 65만 원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지금 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65만 원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금액 얼마가 남아요? 25만 원은 단기 차입금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거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럼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최종적으로 요거 매출 채권을 당좌 수표로 회수하여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3번 회계 처리 어떻게 됐었죠? 차변은 당좌 예금, 대변은 매출 채권 15만 원,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차변 뭐예요? 비용. 이자, 비용. 대변은 당좌 예금.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당좌 예금에 자, 요거는 지금 노내로 치고 자, 요 과정을 쭉 거쳤을 때 당좌 예금의 잔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시면 당좌 예금의 잔액이 대변액 15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기말에 한번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당좌 예금 대변에 있는 걸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뭘 잡아준다? 단기 차입금을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에 당좌 예금 15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15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당좌 예금의 잔액이 있든 없든 계속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쭉 쓰고 마지막에 기말에 한번 당좌 예금이랑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을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간다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당좌 차업을 기말에 한번 하지 않고 매번 그냥 적어줄래? 라고 하는 기업은 이렇게 바로바로 단기 차입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꼭 넣어드릴게요. 단기 차입금을 매월 결산한다든지 아니면 기말에만 결산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우리 지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당좌 차월까지 됐죠? 당좌 차월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소액 현금 제도였습니다. 자, 소액 현금 제도는 두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일단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처리 및 재설정. 충전이라고도 했었죠, 그죠? 충전. 자, 처음에 소액 현금 제도를 세팅할 때는
차변은 뭐죠? 소액 현금. 대변은 뭐였어요? 어디에서 소액 현금을 빼는 거였어요? 당좌 예금. 그죠? 뭐 100 이렇게 뺐었죠. 그죠? 그리고 소액 현금을 계속 쓰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번 재충전할 때만 우리가 비용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다시 인식할 시점에는 차변에 비용 뭐 30 이렇게 하고 어디서 썼다고요? 소액 현금에서 썼죠. 그죠? 그리고 다시 충전시키니까 소액 현금 당좌 예금 이렇게 충전해 주는 거였고 얘를 하나로 표현하면 비용 30 당좌 예금 30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만 보고도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 현금제도까지 리마인드를 했고, 자, 세 번째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자, 현금 과부족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계정상에 나와 있는 현금이 어떨 때? 차이가 날 때. 자, 예를 들어서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계정에 적혀 있는 현금이 커요. 자, 이럴 때는 계정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죠. 자, 일단 먼저 이것도 똑같이 조정을 해줘야 되죠. 먼저 현금 계정을 조정해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80이다, 얘가 100이다. 자, 그러면 조정을 먼저 해줘야 되죠. 자, 차변은 뭐죠? 자, 대변은 뭐예요? 자, 지금 목표는 뭐예요? 실제 현금 80인데 계정 현금은 100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0을 80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80을 100으로 해줘야 돼요? 계정은 100이라고 돼 있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80이야. 그러면 100을 80으로 바꿔야 돼요? 80을 100으로 바꿔야 돼요? 헷갈려? 나는 80밖에 없는데 지금 장부에 100이라고 적혀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얘를 바꿔야 되잖아. 그죠? 장부에 적힌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장부에 적힌 거를 얼만큼 빼야 돼요? 20만큼 빼야 되죠. 그럼 여기 조정해야 되는데 현금을 얼만큼 빼야 돼요? 20만큼 빼야죠. 그죠? 그럼 차변은 현금 과 부족 20. 자, 원인을 파악했어요. 자, 이 상황은요, 지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 80이야. 근데 장부에는 100만큼 적혔어요. 비용이 누락됐겠어요? 수익이 누락됐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비용이 누락됐나요? 수익이 누락됐나요? 수익이 누락됐나요? 비용이 누락됐나요? 비용인가요? 지금 20이 B죠? 20이 B잖아. 그럼 20이 현금이 주는 경우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했더니 뭐 교통비가 발생했던 걸 내가 누락시켰어요. 10만큼. 그러면 대변은 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요거 이해돼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 나중에 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푸실 수 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0은 우리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자, 그러면 원인 파악할 수 없어. 자, 이런 것들은 기말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손실 10. 현금 과부죠? 10. 이렇게. 알겠죠? 요거 반대 케이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20이야. 그런데 장부에는 100만큼 적혀있어요. 그러면 요거 반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자, 됐고 대망의 4번 은행 계정 조정표.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일단 수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수표. 자, 만약에 1번 케이스 내가 매출을 냈어요. 100만큼. 그런데 수표를 받았어요. 자, 이건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변은 뭐죠? 대변은 뭐예요? 네? 덕송이라는 회사가 팔았어요, 물건을 100만큼. 근데 수표를 받았어요, 거래처로부터. 이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자, 대변은 매출 100. 자, 차변은요? 수표인가요? 아까 제가 이 수표는 뭐에 포함된다고 했죠? 현금이 현금상자산 중에 현금이라고 했죠. 그죠? 수표는 현금이기 때문에 수표 대신에 현금 100 이렇게.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화폐인지 수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수표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수표를 받았죠? 그럼 수표를 받아서 내가 캐시로 받고 싶어요. 지금 내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야 되겠죠? 은행에 가서 제가 이 수표 받았는데 현금으로 주세요. 그 현금 내 당좌 예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게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은행에 가서 내가 수표를 주고 당좌 예금에 입금해 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현금 대변에 100. 차변은 당좌예금 100. 요거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 계정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은행이랑 기업이랑 이 당좌예금에 대한 잔액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표를 받았죠. 수표를 받아서 끝이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당좌예금에 넣으려면 이 과정이 한 개 더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과외를 했어. 그래서 과외비를 수표로 부모님이 끊어주셨어. 50만 원 팍 끊어줬어. 근데 금요일에 받았어.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어요. 에버랜드. 그래서 내가 플렉스한다. 30만 원 쓰겠다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과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은행에 그 수표를 입금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와이프가 아니라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놀이동산에서 입장권을 끊으려고 했는데 잔액이 없대. 잔액이 없대. 왜? 수표를 그 은행에 줬지만 그 은행에서 수표를 처리를 하려면 영업시간 내에만 그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수표를 줬는데 은행에선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 잔액이랑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수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케이스 2. 내가 비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자, 차면은 뭐죠? 비품 배. 자, 대변은 뭘까요? 여기는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인데요. 내가 발행했을 때는 이 수표는 어디서 나가는 거야?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좌 예금액이에요. 헷갈리죠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건 내가 뭘 파는 거고 내가 요건 뭘 산 거야. 자, 그래서 수표를 받았을 때와 수표를 발행했을 때 현금과 이 당좌예금 된다는 거,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뒤에 앉은 친구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슬이? 그래? 자, 그러면 은행 계산서를 들어갈게요. 자, 미기록 예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미기록 예금. 미기록. 자, 타사 발행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서 기업 측에서는 당좌 예금 계정에 기록하였으나 은행의 당좌 예금 계정에 아직 기록되지 않아 은행 측 잔액이 과소 계산됐다. 자, 이 말은 케이스 1인가요? 2인가요? 미기록 예금은 케이스 1이에요? 2예요? 1이죠. 수표를 받았는데 내가 뭘 팔았어요. 그러면 거래처한테 수표를 받겠죠. 그럼 난 수표를 받았으니까 오예 이렇게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겠죠. 내가 당좌예금에 나는 이미 수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손에서 이미 수표가 떠났죠. 그러니까 나는 내 통장에는 당연히 당좌예금이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야. 그지? 현금을 주고 수표를 주고 내 당좌예금에 100만큼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죠? 하지만 아까 제가 놀이동산 케이스처럼 내가 수표는 은행에 줬지만 영업시간이 지나서 은행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 그 케이스가 미기록 예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은행의 거래 내역서상의 잔액을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게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생각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요게 좀 어려웠는데 요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에요. CEO야. 그래서 CEO인데 급여를 수표로 끊어서 줬어. 그럼 내 손을 떠났죠? 그죠? 떠났으니까 요게 급여라고 쳐봅시다. 급여 100, 당좌예금 100. 이미 내 손을 떠났어. 수표가 떠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이 있겠죠. 수표를 받은 사람.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그 수표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지 내 은행에 있는 계좌는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에 적은 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계정에 적은 거고, 실제로 은행까지 바뀌려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주구래 은행에 가가지고 저 이거 수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표를 받은 직원이 귀찮다 어차피 내일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그냥 제출하지 뭐 이렇게 한 거야. 게으름을 피는 거야. 그러면 내 회사는 이미 당좌예금 마이너스 100이라고 했는데 은행은 아직 처리가 안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기업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 직원이 됐든 거래처가 됐든 줬어. 그런데 수표를 받은 사람이 아직 은행에 요청을 안 했어요. 근데 요청이 다 승인이 되면 은행의 계좌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죠. 내 계정에는 이미 수표가 나갔다고 적혀있다니까. 근데 은행에는 아직 마이너스가 된 게 안 적혀있다고. 그러면 거래처 사람이 수표를 이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 은행에 있는 계정 잔액에서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의 거래처 상의 잔액을 마이너스. 자, 요 두 개가 은행의 잔액을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요 두 가지만 좀 잘 아시면 돼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모르겠다 하면 이거는 1대1 과외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따로 이거를 물어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은행이 기업에 통지를 안 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업의 당좌예금을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된 거야. 만약에 예금이면 기업 걸 플러스하고 수수료 같이 비용이면 마이너스 시키고 부도수표 같은 거는 마이너스 시키고 만약에 수익이면 당연히 뭘 시키겠어요? 플러스 시키고 그런 겁니다. 자, 요 기장오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측 실수일 수도 있고 기업 측 실수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문제에 따라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난이도 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적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상의해도 됩니다. 네. 같이 모르겠는 거는 같이 상의하면서 풀어도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 예제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요렇게 여러 개를 쭉 주고 조정 전, 조정 후 이런 값을 물어보거든요. 자, 요거 이제 문제 풀 때는 제가 지금 해설해드리는 조금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은행 계정 조정표를 푸실 때는요, 일단 은행, 기업 요렇게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조정 전 요렇게 적어두시고 풀어볼게요. 자, 은행이랑 기업의 조정 전에 당좌 예금의 잔액이 차이가 났을 때 조정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죠? 그럼 일단 조정 전 금액은 달라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문제 보니까 기업의 잔액이 730.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우의 은행 측의 조정 전 잔액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한우의 은행 수수료 10만원. 자, 이거는 어느 쪽이에요, 일단? 기업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돈이 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하고, 자, 한우이 은행 측 입금 대상, 입금 과대 계산 오류. 자, 은행 측에서 입금을 과대하게 하겠네요. 그러면 과대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업. 줄여줘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 요거는 은행 측의 실수니까 이 은행에서 실수한 거니까 얘는 은행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무슨 오류일까요? 우리 봤던 거 위에 중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기장 오류죠. 그죠? 자, 미기입 예금. 요거는 뭘까요? 어느 쪽이 바뀌죠?
은행이 플러스. 자, 덕송이 기록하지 않은 예금액. 얘는 기업이 플러스. 그죠? 기록 안 했으니까 이제 기록돼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기발행 미인출 수표. 여기는 뭐였죠? 은행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하나씩 적어볼게요. 하노이 입금 과대. 자, 마이너스 50만원. 은행 플러스 23만원. 기업 플러스 30만원. 그 다음에 은행 마이너스 73만원. 자, 요렇게 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정해주면 결국에는 우리는 조정 후에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기업 측 볼까요? 간단하니까 플러스 20만원이죠. 그럼 조정은 얼마야? 750만원이죠. 맞아요? 자, 조정 후에는 은행이랑 기업이랑 잔액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죠. 이 맞추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럼 얘가 750만원. 자, 그러면 물음표에서 요거를 빼고 더하고 하면 75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역산하면 마이너스 요거 더하고 빼고 하면 마이너스 100만원이죠. 물음표에서 100만원을 빼면 750이 된대요. 더해주면 그죠? 그러면 물음표는 뭐야? 얼마야? 850. 850만. 답은 850만.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요렇게 딱 세팅하고 푸세요. 일단 은행, 기업, 조정 전, 조정 후는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적지 말고 일단 조정 전만 적어두고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몰라요. 조정 후를 물어볼지 이걸 물어볼지 이걸 물어볼지 그냥 물음표 두고 이렇게 쭉쭉쭉 해나가면 돼. 알겠죠? 한 개 더 해서 합시다. 자, 교재 제가 몇 번 풀어보라고 했죠? 11번 풀으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또 책을 안 가져온 친구가 있겠죠? 책 안 가져온 친구. 자, 책 안 가져온 친구는 다음부터는 책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요 문제 있죠? 문제는 찍어라도 오세요. 알겠죠? 오늘까지만 내가 찍어서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녹화를 정지시켰는데 여튼 다시 지금 켜긴 켰으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자, 마지막 일진에 입금시킬 돈을 덕송에 잘못 입금시킨 금액.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은행의 잘못이죠. 그러면 입금시켰으니까 입금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은행에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해 볼까요?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80만 3,500원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기업도 80만 3,500원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럼 조정표 작성했고 덕송이 수정 분기할 거 수정 분기할 거는 여기에 있는 녀석만 하면 되죠, 그죠? 3개 45,000원, 그 다음에 1,500원, 그 다음에 12만원. 요거만 비용이면 차변에 생기고 그 다음에 45,000원. 부도수표는 기존에 있는 부도수표. 부도수표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실 나중에 매출 채권할 때 해야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해요. 45,000원 요거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12만원은 보험료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회계처리 보험료 회계처리 어떻게 되겠어요? 차면 비용 보험료 되겠죠? 대변은
부도 처리는 제가 나중에 매출 채권할 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농협은행과 독성의 정확한 당좌예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80만 3,500원. 자, 한 두세 문제 풀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10번 문제도 있더라고. 연습 문제 10번도 같이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 뒤에 객관식도 보시면 다 비슷한 유형이니까 문제들 충분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친구들 은행 계정 조정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어요? 됐기를 바랍니다. 문제 낼 겁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개념적인 거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배우고 있죠? 현금을 우리가 수표로 쓰는 이유는 뭐였어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큰 돈을 이렇게 싸고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를 이렇게 체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이런 횡령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요, 현금에 관련된 입출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거예요. 자, 현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소수의 지정된 인원들에게 현금 출납을 담당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업무도 같이 분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랑 수취하는 사람이랑 똑같아. 현금을 받는 사람이랑 내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취를 했어요. 현금을. 그래서 수취를 만약에 뭐 거래처에 쭉 돌아가지고 내가 수취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입금을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수취를 했어요. 거래 쭉 돌아보고. 근데 오늘 백화점을 조금 쇼핑하고 싶네. 갔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명품백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에 3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게 백이 500만 원짜리야. 그럼 내 지금 거래처에서 받은 200만 원 있는데 그거 내가 지금 딱 쓰고 바로 내가 내일 아침에 메꿔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1년 동안 기다릴 거야. 명품백. 한 5년 할까? 간절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을 수취하고 지급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소수의 지정된 인원에게만 이런 권한을 주지만 수취와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의 담당자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 같이 현금과 관련된 수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검증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의 현금 계좌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 기록해 둬야 되고 입출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해서 현금의 보유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가 적혀있는 그 당좌예금 잔액 있죠? 그거랑 은행에 적혀있는 그 잔액이 같은지 은행에 자꾸자꾸 신청해요. 지금 우리 당좌예금 그 잔액 얼마예요? 요청해서 받았더니 달라. 그러면 뭔가 실수가 있었죠. 직원의 실수든 뭐의 실수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 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개념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그냥 한번 쑥 보고 풀어볼까요? 몇 번일까요? 답은?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내니까 머릿속에 딱 일어나서 풀 수 있겠지만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보면 이거 헷갈리는 문제예요. 이거. 소수의 인원이 현금 출납과 관련된 업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면 부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까지 맞죠? 현금 출납 관련 업무를 다수의 사람에게 분배해야 된다. 요건 틀린 말이죠.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개념 문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매출 채권, 손상 충당금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